눈이 겁나게 많이 왔어요. 예. 오늘도 괜찮았어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오늘 대로변은 다들 또 이렇게 뭐 뿌려놨어요, 야마칼슘을. 여기에서 이렇게 한강이 보이잖아요. 네. 딱 이렇게 흰 눈이 딱 덮여 있는데 볼만하더라고. 여기 스튜디오 있는데 설경이 네. 좋더라고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요. 가로등 조명과 나무에 흰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오, 한참 쳐다봤어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눈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이 먹었구나. 저런 거 가지고 지금 감동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눈물까지는 아니고 아쉬운 건 옛날에 우리가 하얗게 뭐 어디에도 있잖아.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꽃송이. 그러니까 그때 막 지붕에도 뭐 이렇게 하는데 들판에도 언덕에도. 근데 지금은 하얀 뭐 꽃송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차장에 눈이 가득 덮여서 그거 보면 저거 치우고 언제 출근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세상이 됐어. 소장님은 감수성이 예민한 것 같아요. 엄청 예민해요, 저. 아니,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또 민감하시네요. 저 문자 어렸을 까나 때부터 엄청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생긴 오늘 것도 그렇게 생겼는데. 장 소장이 진행하기로 했죠. 제가 정말 뭐 KBS, MBC 다 진행을 해봤지만 예. 제 인생의 소원은 정어리 TV 제가 진행하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제 소원이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봐가지고 잘하면 네. 뭐 이제 아예 또 넘어갈 수도 있지. 여기는 이제 정어리 TV 진행하니까 정어리 대자. 네. 네, 대자. 큰 정어리. 큰 정어리. 예. 소장님이 꿈은 큰 정어리. 저는 그냥 정어리언으로서 우리 백운기 형님 잘 되는 거 보는 게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한번 오프닝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정어리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진행하게 됐는데요. 또 왜 저 XS가 진행하냐, 나 또 안 볼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 어떻게 엉터리로 진행하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어리 TV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즐겁고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별 말씀을.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박성태 앵커가 진행하는 데 나갔는데 발언권을 안 주더라고요. 오늘 발언하지 마. 여기서. 계속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네, 안 앞에 다른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오늘의 저희 주제는요. 와신상담. 뭔 뜻인지 아시죠? 예. 뭔 뜻이에요? 누워서 네. 이 쓸개를 빨고 있다. 왜? 그건 생각 못했네. 왜 빨고 있냐고. 대체 왜 빨고 있어요?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수하려고. 나를 이렇게 아주 어렵게 만든 사람. 예. 그 사람에 복수하려고 내가 편안하게 포근한데 누워 있으면은 또 현재 생활에 만족할까봐 예. 그냥 딱딱한 그 대나무 침대였던가요? 그런 대나무 것 같아요. 예. 그런 침대에 누워가지고 쓴 쓸개를 핥으면서 그때의 어려움과 복수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와신상담인데 오늘의 주제는요. 와신상담.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배운기 앵커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한번 선거철이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는지도 한번 해보고. 배웅 앵커님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조국이 생각나요. 조국. 제가 며칠 전에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아주 어디에서 찍었어요? 네? 방송 대기실에서 사진 찍어가지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이 그걸 또 페북에다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디에서 만났는데요? 그 MBC 그 뉴스 하이킥 대기실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전 출연자가 조국 장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국 전 장관을 정말 2019년도부터 어마어마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마주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대기실에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이 원래 대기실에 나오면서 장순철 소장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막 했더니 오늘 나오신다고 했는데. 네. 작가가 저쪽에 있다고 그랬더니 난 장성철 소장 보고 가야 된다고. 왜? 보고 싶었대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건데. 원래 이제 이 시사평론계, 정치평론계 이제 거두 같은 존재가 지금 장 소장님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 장관이 내가 신당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일단 거두 장성철을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아련을 해야 된다. 잘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얼굴 보자마자 그냥 잘 봐주겠다고 이렇게
눈빛으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래가지고 저쪽 복도에 있는데 장성철 소장 만나고 입니다. 뭐 이렇게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옛날에 뭐 조국 장관 막 씹어가지고 만나서 뭘 좀 해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서 아유 장관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되게 반갑게 저 맞이해 주시면서 아주 그냥 장 소장이 본인 비판한 거 잘 들었다고 뭐 주먹, 하이킥, 니킥 뭐 다 날린 거 내가 다 들었는데 하여튼 내가 잘 그 비판 받아들이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진 찍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국 장관이 그런 내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했잖아요. 네. 한동훈이 계속 조국씨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조국 장관 이야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아주 딱 차분하게 한동훈 위원장님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응을 하는데 그런 게 한 수 더 높은 거지. 저한테도 그랬는데 장성철 소장님 그러니까 저를 비판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랬는데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으로는 그게 이제 너는 보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게 미묘한 눈빛을 착각하지 잘 마. 봐야 돼요. 아니 그래도 사진 아주 잘 찍었고요. 이렇게 어유 잘 들었습니다. 어유 잘 들었습니다. 이거랑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눈빛에 살기가 있네요. 살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인사드리고 페북에다 본인 페북에 올렸다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은 우리 정치 1번지 한번 모셔볼까요? 오 여기 나오시면은 아주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 이제 조국 장관이 네. 와신 상담 떠올랐냐면 선거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까를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냥 이제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소리,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 이렇게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마지막 국민의 선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달라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총선이 아니었겠냐. 법의 심판대가 아니라 민의의 심판대라서. 그렇죠. 이제 비법률적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지난해 11월에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다른 라디오에서 조국 전 장관을 제가 이제 앵커 대타하면서 인터뷰가 오늘 잡혀 있더라고요. 맞아 했죠. 한 20분 정도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했죠. 일단 민주당에서 선도 긋고 또 2심에서 범죄사실까지는 2심까지는 다 인정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수치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동의하냐 60% 63%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긍정 부정이죠. 네, 긍정은 27%예요. 두 배가 넘게 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있죠. 꽃. 그다음에 미디어 토마토에서 한 조사. 여기서는 비례정당의 지지율. 이걸 보면은 뭐 10%, 13% 이렇게 나옵니다. 10% 초반이.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10% 초반이 나의 당을 비례대표에 지지하는데 일단 나는 그런 데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10%가 나를 지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60%가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 전 장관은 일단 그 전자 나를 지지하는 10%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어느 게 명예회복이 그럼 됐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의 이번 총선 참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정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저는 지금은 이르다. 저는 딱 이르다.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과도하게 검찰의 과도한 과잉 이런 수사를 받았다. 그건 인정. 검찰이 과잉이다.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2심까지 확인된 걸로는 뭐 표창장 위로였지. 저는 뭐 허위 인턴 이런 경력서 이게 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표창장 위조는 사실 뭐 흔치 않은 경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니까 검찰은 과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흠결이 없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지금 하죠. 나오는 비례정당 중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운 유일한 정당 아닌가? 다른 데도 물론 심판을 예. 내세우지만 예. 강도가 또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저기에 모든 것 걸었구나 하는 정당이 별로 안 보여요. 그게 저는 어떤 민의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적 보복 심리, 원한에 의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치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정말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싶은데 네.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해보고 싶은데 별로 없을 때 그걸 이렇게 제시해주는 정당이 조국신당 아니냐. 근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거리두기 하면서 자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있잖아요. 거리 뒀나요? 정청래 최고는 환영한다는 입장 밝히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박홍근 뭐 비례연합정당 추진 단장 거의 같은 뭐 자기들 경우는 하는 정당이니까 좀 다르니까 네. 분산될까 봐 그런 차원이 있겠죠. 근데 익명을 가장한 민주당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어우 조국 전당하고 같이 안 한다. 지금 정치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러한 익명의 인터뷰만 있지 어우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윤석열 심판하겠다. 네. 딱 이걸 외치고 나오는 가장 선명한 정당이다. 네. 그런 점에서 조국 신당이 어느 정도 결집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하는 거고. 예측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 지난번 2020년에 열린민주당이 대략 5.42% 얻어가지고 3석 비례 얻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봐요? 이번에 조국신당 창당했다. 조국 신당이 얼마나 비례정당 투표 네. 얼마 몇 석? 예. 예측 들어갑니다. 난 조국 신당이 180석 얻을 거라고 봐요. 네. 180석. 180석이요? 네. 비례정당? 그래야 윤석열 심판하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비례 47석입니다. 비례 47석에 180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선거 한 자에 제도를 4명씩 바뀌어야 쪼개 앉아야 되는데. 아니, 사적 선거 의식. 제도를 바꿔야 되겠네요, 먼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정말 10%는 나올 거라고 봐요. 10% 정도 나올 거고. 지난번에 거의 2배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열린민주당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워낙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물론 뭐 저는 그 윤석열 정부랑 상관없이 한 5% 이상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근데 이쪽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윤석열 정부가 워낙 못하고 있으니 한 5% 정도는 더 얹어서, 아 그래 지금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은 피해자였어. 윤석열 하는 거 봐. 지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하는 좀 뭐 이른바 X판을 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조 전 장관은 피해자였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더 있어서 한 10% 정도 얻어서 한 6석 이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6석까지.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친문 친노가 그쪽으로 좀 모이잖아요. 네. 문성근 씨가 지금 후원회장 맡는다고 하고. 예, 조 작가도 저는 이제 그나마 이 선명성이 어느 정도 먹힐 거라고 보고, 최소한도 조국 전 장관이 원내 진입하는 것을 이제 그쪽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냥 공학적으로 1번을 무조건 여성을 줘야 되니까, 예. 되고도 만약에 의석수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1번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내세워서 바로 2번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달고 하겠죠, 2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원내 진입을 시도할 거다. 저는 뭐 3% 이상은 나와서 충분히 2석 이상은 가져갈 거다.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지역구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한 작년 여름부터 조 전 장관의 움직임을 제가 그렇게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들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총선에 무조건 나올 거다. 그 몇 명이 조 전 장관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몇 명이 있는데, 지난해 여름부터 타진을 했었대요. 호남에 지역구를 출마하는 걸로. 그래서 호남에 약간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타진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기반으로 만드는 건 좀 어렵겠다. 그래서 비례대표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자가 발전할 수 있는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뭐 한 5% 최소 5% 이상. 저도 대략
한 10% 가까이는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강하게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틋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10%는 비례 정당 의석수 투표로만 봐서 정당 득표로. 네, 정당.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을 보는 거예요? 10% 정도를 받으면은요, 네. 비례 의석으로 한 6석 아니. 정도. 비례 정당이 지금 몇 군데 되잖아요. 국민의힘 계열의 비례정당이 뭐 대략 살펴보면 한 35% 내외. 보통 네. 35 나오죠. 예, 네. 민주당이 한 조국 전 장관 쪽에서 좀 뺏어가서 한 30% 정도 내외. 그 다음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뭐 이렇게 이런 쪽에서 그냥 20에서 25 이 정도 나눠갔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낙연 신당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학살이 벌어져가지고 네. 와 이거 큰일 났다 민주당 뭐 그런 분위기가 나면은 또 이낙연 신당 쪽으로 또 현역 의원들이 좀 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세력을 구축을 하고 좀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을 공천을 하게 된다면 거기다 한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낙연 신당하고 조국 신당하고 어디가 더 셀까? 조국 신당이 세죠. 현재로서는 조국 신당이 더 세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선명하니까. 네, 여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아직은 그 브랜드 가치가 큰 거죠. 있죠. 브랜드 가치가 크고 이준석보다도 크죠, 사실은.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개혁 신당으로 이준석 신당과 합쳤을 때 뭐 정치적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의원들 나오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쪽 이낙연 신당이 커도 이준석 밑에 개혁 신당이든 이름이든 당직이든 다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항복 밑으로 갈게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간 건 이준석이라는 깃발이에요. 깃발인데 이준석 깃발과 조국 깃발을 비교하면 조국 깃발이 더 크긴 하죠. 특히 이제 지금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의 공천 논란이에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조국 신당 알겠어. 문제를 좀 사회자 정리를 같다. 좀 하고. 앵커 같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저는 조국 신당이 비례 의석수를 몇 석 가질까? 아니면은 정당 득표 몇 % 할까? 예. 좀 정어리언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좀 궁금한데 좀 본인의 예측치를 우리 유튜브 댓글에 대략 이번에 조국 신당은 9% 받을 거다, 10% 받을 거다. 한번 의견을 진행 잘한다. 한번 남겨주셔가지고요. 거기 중에 제일 근사치로 맞추신 분께는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났어요? 총선 끝나고 나서 해야죠. 아니, 오늘 드려요. 오늘 드려요? 근사치를 어떻게 알아요? 당 맞추면? 네, 대략 좀 그렇지. 이렇게 적어놨다가 해서 달팽이 크림 한 박스를 우리 배웅기 앵커님이 드릴 겁니다. 달팽이 한번 크림. 의견을 한번 그런 거는 미리 좀 줘보세요. 상의를 해서 근데 무슨 선물을 드릴 건지는 상의를 해서 그럼 상의해서 남의, 드리고요. 지도는 안 나간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네. 두 박스 내고 한 박스 막 준다고 그러면 백중희님 15%, 살사리꽃님 15% 정도, 영성님 7%, 문성숙님 11%, 구루미님 10%, 디구동구님 13%, 아프로디테님 11%. 이거 읽고 있으면 끝나요. 네, 아니 계속 올라오니까. 뭐.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허명옥님 15%가 좀 많고 13%가 많아요. 13%, 12%. 한 자리 숫자로 예측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네요. 여기 좋은 표현도 있네요. 허명웅님 지도는 안 나간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 지도는 안 있고요. 나간다고? 네. 15%, 8%, 10%, 14%. 아주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 자리 숫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게 민주당 총선 승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좀 자중해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건데, 결국에는 조국 신당이 나와서 비례의석을 가져갈 만큼 정당 득표를 얻는다면 민주당 계열의 비례연합정당이 가져갈 거를 뺏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 지지하는데 조국 신당 지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이번에 선거구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러니까 불리하다기보다도 일단 비례정당에서는 조국 신당이 없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자리를 뺏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되는데 일단 비례만 놓고 봤을 때 예전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민주당이 위선정당이라는 그렇죠. 게 보여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통합비례정당은 약간 애매해요.
이른바 이제 제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야? 이런 느낌도 솔직히 좀 들 거고 지금 이제 뭐 시민사회에서 4석, 어디서 3석 이렇게 하고 10번까지는 가겠다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진보연합이죠. 개혁진보연합. 예, 개혁진보연합에서. 근데 거기서 이게 민주당의 비례정당인가라고 애매한 점이 있을 것이고 또 과거와 달리 이쪽으로 현역 의원들이 당적을 옮기는 게 아마 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는 줄을 거여서 비례연합정당이 기후를 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보다 그건 국민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위성정당이 조금은 브랜드 파워가 낮아질 것이다.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거기다가 저쪽은 국민의힘은 저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 있고 네. 이쪽은 또 조국 신당이 있으면서 네. 조금 그 안에서도 파일을 가져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요. 이게 1, 2%, 0.몇 %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계열의 그 위성정당의 그 정당 득표율 차이가요. 0.2%인가? 그랬던 네, 별로 것 없어요. 같은데요. 근데 2석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신당이 민주당이 가져갈 정당 득표를 뺏어가면은 이게 포지션이 확 줄어들어요. 이제 지역구 네. 문제도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지역구랑 연동한 게 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지역구가 적으니까 네. 좀 더 챙겨갈 수가 있었던 그런 게 있었죠. 그럼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 입장에서는 이거 조국 이거 국민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고 우리 비례정당의 의석수를 뺏어가는데 이거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거 조국 정당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조국 신당에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나는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봐요. 시작이다. 네, 시작이고 사실 조국 전 장관 출마 선언할 때 모습을 보면 좀 쓸쓸했어요. 네. 근사하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어디 계단 앞에서 했고 사람들도 좀 적었고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성태 앵커 얘기한 것처럼 깃발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판세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 이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예. 좋아요. 2번 딱 비례 2번 됐어. 배지 달았어. 예. 근데 그러나서 이제 한두 달 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 났어. 그러면은 배지 반납. 저가 그래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을 인터뷰하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오, 예, 물어봤죠, 당연히. 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 들어가 있는데 자 선거에 나오고 당을 만들고 이건 개인의 자유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많은 법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이건 전문가들의 현재까지는 전망이죠. 그러니까 2심까지는 사실심, 3심은 이제 법률심이 됐는데 법률심에서 바뀔 게 별로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아닐 수도 있죠. 모르니까 지금 미정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형을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이게 딱 하는 의미가 뭐냐? 의미는 이제 본인의 명예회복이라고 하지만 유권자들이 투표했을 때 이 표는 물론 유권자들은 그건 이해하면서도 투표를 하는 거겠지만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건데 본인의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 표를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론 뭐 사표될 가능성이 그냥 법적으로만 따지면 반반이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물어봤었죠. 뭐래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자기의 자유 아니냐. 자유다. 예. 하도록 어쨌든 그럼 이런 나는 비판할 수 있잖아요. 유권자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기적이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좀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 본인의 어쨌든 자유와 본인의 배지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원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고 출마를 하고 배지를 달려고 하는 것은 즉히 이기적인 모습 아니냐. 그러한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못 물어봤네, 내가. 못 물어봤어요. 예. 근데 오늘 계시지. 조국 특집이에요? 네. 뭐가 오늘 뭐 와신 상담 해가지고 와신상담. 와신 상담 떠오르는 사람 첫 번째 나한테 조국 그 사회자의 물어봤고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해야지 뭐. 저 사진 같이 찍었기 때문에 사회자의 저 권한으로 사진이에요? 조국 전 보스 형님 TV라고 우리 애청자님 계시거든요. 아주 음악 프로 재밌게 하시는 분인데 댓글에 정답자 선물은 장 소장님 한 달 출연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어디 아주 정어리 좋은 TV 출연료예요? 아니면 다른 방송 통틀어가지고 뭐 백박스 출연료예요? 살려면 통틀어서 한 달치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 엄청 될 텐데요. 한 달치. 많이 주면요. 받아요 한 달에? 아유,
지금 많이 잘렸어요. 회사 따로 있지 많이 않습니까? 개인 회사가. 어쨌든 조국 전 장관도 저도 한번 지난 월요일에 만나 뵈가지고 색다른 경험이었고 저도 따로 이제 문자로 드리면서 여러 가지 거기는 좀 처음 본 얘기했어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얘기도 잠깐 한 5분 정도 하고 문자를 지금 몇 차례 주고 받았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선택 같다라고도 따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 근데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힘을 좀 주는 말을 하지 쓸데없이 뭐 근데 잘못했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땡땡땡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데 땡땡땡. 그래서 그 땡땡땡은 뒷부분에 어떻게 대해서 좀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출마 선언 하기 전에 자기 의견 물어보면 몰라도 출마 선언 한 다음에 만났는데 뭐가 나는 뭐 반대다 그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 이발소에 갔다 온 사람한테 머리 잘 되니 못 되니 이야기하면 뭐해? 아니 뭐 잘못됐으면 당연히 삭발해버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2019년에 제가 그때 정치부장이하고 잘 알고 있거든요. 네. 2019년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났을 때, 그러니까 검찰이 뭐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온 가족을 또 하고 뭐 딸의 무슨 단인 학교마다 다 가서 압수수색해서 뭐 하고 저는 분명히 검찰이 과도했다고 보는데 특히 또 조국 전 장관의 흠결은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흠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분명한 지금 2심까지는 사실로 확정된 그 사실로 인정이 된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어쨌든 계속 갈등이 됐거든요. 당시 서초문과 광화문으로. 저는 만약에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사실 내가 크게 집안일 신경 쓰지 못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 그러고 물러났으면 그 뒤에 설령 뭐 이게 유죄파를 받더라도 우리가 사면 복권되면 다 또 복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뒤에 정치적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게 약간은 당시에 이제 갈등을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 사회적 좀 뭐 사실은 제가 뭐 당시에 정치부장에서 잘 알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이 컸잖아요. 엄청나게. 서초동 광화문으로 해서 맨날 싸우고 물론 이제 어느 분들이 이거 검찰 개혁을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약간은. 근데 그 갈등을 조국이 만들었나요? 저는 조국 수사와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비례의 원칙에서 보자. 그러면서 세 사람만 딱 얘기해보고 싶어요. 예. 조국, 박근혜, 김건희 또는 윤석열. 예. 봅시다. 조국이 지은 죄에 비해서 받고 있는 벌과 박근혜가 지고 있는 벌에 대해서 받고 나서 지금의 평가와 김건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법의 처분. 과연 그걸 공정성, 비례성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잣대가 다르죠. 그걸 놓고 보면 조국은 정말 억울한 사람인 거예요. 그 잣대로 보면은요. 그럼요. 아니 하늘의 잣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늘의 그물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천망소소 회의불루. 오. 하늘의 그물은 정말 그 촘촘해가지고 이렇게 성긴 것처럼 보여도 빠져나갈 그 부분이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잣대는 이놈의 잣대는 어떤 놈의 잣대, 어떤 새끼가 이런 잣대를 만들었는지 도대체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저는 박성태 그래서 이제 디올백도 끝까지 저 다른 데가 나와서 그럼요. 디올백 얘기하거든요. 조국도 그렇게 했으니 디올백은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당신은 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장관의 정경심 씨는 부인이지만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더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올백도 계속 얘기해야 된다. 제가 예측을 하나 해보면 조국 전 장관이 본인과 관련된 방송 이런 거 다 찾아본대요. 그래서 오늘 것도 본인 찾아보고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참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박성태 기자님처럼 조국 전 장관 정치하는 거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국 전 장관 지금 출마를 하고 당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저 카메라 보고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영상 편지 한번 하시고 조국 이행시로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제. 지금 저 방송 이쪽 들어오니까 저 이행시까지 음악 나오니까 하나 이렇게 좀 깔아주시고요. 지금 이행시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그럼 영상 편지 자 조국 전 장관에게 30초 영상 편지 한번 하십시오. 30초? 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님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뷰를 라디오에서 했었습니다. 아마 약간 그때 기분도 좀 나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조국 전 장관님이 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가족들도 그렇고. 예, 가족도 그렇고 이럴 수도 보는데 하지만 당시에 조금 더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차피 우리 정어리 백운기 앵커님 말씀대로 시작했으니까 나름 열심히 해서 와신 상담의 결과가 있기를 말해봅니다. 저는 이제 조국 이행시 안 해요? 장관이 못하겠다는데. 조- 그러면은 우리 제가 조국 앵커님이 이행시. 조국 이행시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아닙니다. 자, 속닥속닥 해.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 할게요. 네. 조국 장관 이행시. 조국 장관 힘내세요. 국민은 다 압니다. 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저는 이제 2019년도 이전에 제 국회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부러웠어요. 저렇게 학식 있고 멋있게 생겼고 국민적인 신망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를 한 사람, 부산 출신이란 말이야. 와, 저 사람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 나가면 국민의힘 보수파 계열은 다시는 정권을 찾아올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정수석 끝내고 그냥 총선 출마하고 부산에서 배지 달고 그러면은 바로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것이 조국 전 장 인생을 좀 꼬이겠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부산에 가서 출마하라고. 출마해라. 그러면 나중에 대선 주자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회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지금 다시 하면 장관 안 하겠다. 네,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정치적인 예. 행보가 조국 전 장관 앞에 펼쳐질지. 몇 년 뒤에 후회할 놈 또 많아요. 아, 진짜요? 어. 그럼 그 지금 그분들이 후회할 재밌겠네요. 사람이 누군지 또 한번 네, 해볼까요? 지금 누구로 일단 내가 왜 대통령을 한다고 했나 한 놈도 한 명 아. 나올 거고 예. 뭐 여러 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보수파 쪽에서는 와싱 상담한 사람이 저는 윤석열 왜 한동훈 나한테만 계속 질문해 이제 이쪽에 아니, 나는 저는 제가 숙제 얘기하는 풀었는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동훈과 윤석열이 예. 저는 와신 상담에 해서 성공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예. 근데 또 이제 백운기 앵커님 말을 빌리면 몇 년 뒤에 또 모르고. 몰라요.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거야. 여지경. 아 참 우리 장 소장님 지난번에 부른 인생은 여지경이 요즘 완전히 차트에서 역주행을 아. 타가지고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여지경. 여지경. 사람들이 다 흥얼거리고 다녀.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요지경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거 해야죠. 다 준비해왔는데 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준석 아하. 와신 상담 얘기할 때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진짜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와신 상담하지 않았을까요? 와신 성공하지 상담했죠. 않았나? 저는 당시에 정말 와신 상담했다고 봐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그렇고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도 그렇고 네. 내가 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 국감 나와서 이렇게 할 때 본인은 막 아유 이렇게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그래서 와신 상담에서 대통령이 됐죠. 근데 지금은 꿀 빨고 있다. 꿀 빨고 있다. 네. 그러니까 쓸개가 아니라. 쓸개를 빨다가 꿀 빨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꿀 빨다가는 큰일 나. 다시 이제 와신 상담으로 또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저는 늘 지금 객관적인 대통령 전망을 하는 지지율이 거예요. 올라가고 있고 정권 심판론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 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국민들의 이제 판단과 약간 의견이 민주당의 지금 헛발질 때문에 그런데 어. 요럴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럴 늘 때. 생각하는 게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일단 소년 출세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꿀 빨게 돼요, 인생이. 그럼 모든 게 꿀인 줄 알아. 네. 근데 아니에요. 음. 꿀만 빨다면 일단 살이 쪄. 당뇨에 걸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나 여권의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 뭐 쉬운데? 꿀인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그건 해보니까 반드시 대통령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사자성어로 하면 와상상밀이네. 와상상면. 예. 용상에 누워서 꿀을 빤다. 이야. 한자를 역시. 정말 잘하시네요. 중요한 아니 와신 상담이 그 신이 섭신자예요. 섭신. 예, 섭신. 우리가 섭을 주고 불에 뛰어든다. 예. 그리고 상담은 상은 맛본다고 담이 쓸개담이다. 그렇죠. 쓸개담. 쓸개를 빨아봤어요. 쓸개. 쓸개 즙은 먹어봤습니다. 술에 타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잠도 항상 편하게 안 자고 섭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불편하게. 네. 누울 때마다 내가 있지 않으리. 그리고 항상 잠들기 전에나 일어나서 이렇게 쓸개 마른 걸 매달아 놓고 그걸 혀로 핥는단 말이에요. 예. 그 쓴맛을 느끼면서 내가 항상 그 다시 재기하리라 권토중례를 다짐하면서 그냥 내공을 막 키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성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은 일단 뭐 그 두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봐야죠. 현재는 성공이죠. 네. 근데 지금은 성공처럼 보이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지 네. 끝까지 성공일지 그건 봐야 되겠지만 나는 이미 다 보여요. 지금은 다 보여. 나는 이렇게 천공보다 난 더 잘 보여. 천공도 어떻게 될지 다 보이는데 뭐. 만공이에요, 이런? 그거 이제 금방이야 저거. 여사가- 내 이름이 백운기 아니요. 내 어렸을 때 별명이 백운도사였어. 이거 왜 이래요? 구름이에서 아, 그러네요. 그럼. 손오공이에요? 머리 손오공 같아요, 오늘은. 어렸을 때 별명이 백운도사였어. 백운도사. 구름도사. 천공보다 뭐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지 나도 이렇게 딱 분위기 잡고 이렇게 딱 부채 하나 들고 있으면 달라 보일 거예요. 네, 제가 근데 지금 정말 꿀 빨고 있다는 게 뭐냐면 어디 영감생심 저는 진짜 그 장면을 보고 왜, 지난주 어떤? 금요일 날 어떤? 이건 너무 문제다. 어떤? 카이스트에서 딱 이 사진 있잖아요. 입틀막? 입틀막. 조용히 가짜는 놈이라는 게 전 딱 보였어요. 음. 근데 이미 한 달 전에 진보당 강성현 그랬을 때 음. 보통 사람이라면 야씨 그래도 의원인데 좀 심했어 살살하지. 아무튼 고생했다. 저는 제가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용인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는 윤 대통령이 만약 경호처에 비서실장이 경호처에 그 정도 얘기했으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그래도 좀 살살해 다음부터 고생했어 뭐 이 정도. 근데 저는 그것도 반대지만 어쨌든 저랑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나왔다는 거는 야 잘했어 씨 소고기 먹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난 1일 날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그 의사 네, 예. 소아과 회장. 음. 그 사람도 이제 못 들어가니까 복도에서 막 이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냐, 나 말할 자유가 있다, 막 그러다가 또 입 맞고 끌려 입틀막. 나왔는데 이게 그냥 분위기 같아요, 그냥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을 내부에서 안 한다는 거죠. 잘했다. 어이구 어쭈쭈 잘했어. 야 떠든 애들은 다 입 틀어먹어. 더 떠들면 그냥 갖다 내동댕이 쳐. 그거 폭력 아닌가? 폭력이죠. 그런데 왜 그거는 지지율은 지금 올라가고? 전두환 정권 때 뭐가 올라가 그 아니에요, 1% 전두환.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언론들이 쓰레기라니까요. 정당 지지율도 막 오늘 뭐 진짜로 그러니까, 네. 그 일이 일비하면 안 돼요. 여론조사 다들 아시면서 왜 그래요? 나는 일반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런 쓰레기 언론들이나 그렇게 쓰는 것은 그렇게 쓰라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두 분 같은 지식인들이야말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죠. 여론조사 우리가 한두 번 다룹니까? 오차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시예요, 무시. 그냥 윤석열 지지율은 30%대 이런 거예요. 근데 지난주보다 1% 올랐다. 뭐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MBS 윤석열 지지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30%대에서. MBS 여론조사 오늘 걸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민주당이 31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제일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제일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그건 유의미하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근데 추세 같은 윤석열 거는 약간 지지율에다가 윤석열 지지율이 1% 올랐다느니 뭐 부정이 뭐 1% 그죠. 내려갔다라느니 1%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것을 보도를 하잖아. 예. 그 보도한 언론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막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타나고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부정평가 높았을 때 이렇게 와신 상담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지율 아니 이미 올려가지고 대통령 하고 있기 때문에 별 가만 안 생각 둘 거야. 없었을 거예요. 아내부터 지네들끼리 떠들으라 그래. 이랬을 것 같아요.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지지율을 썼어요. 대통령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지지율 그때는 야 이런 거 인기 투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지금 보면 다 그거예요. 제가 무대포. 예, 여기는 이제 무대포 전략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정말 레임덕이라서 그렇죠. 내가 진짜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민생 정책 많이 얘기하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내세우면은 우리가 총선 이길 수도 있어라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은 생각과 하고 판단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 앞뒤 제지안에 심사숙고 없는 총선을 앞둔 그냥 포퓰리즘 정책들이 난무하죠. 아니 정말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R&D 카르텔, 과학 카르텔을 깨라. 그래가지고 R&D 예산에 14.5% 네. 4조 6천억을 깎았다고요?
뭐 이거는 1960년대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R&D 예산을 깎는 거는. 그렇죠. 왜냐면 모든 게 항상 늘어나는 거냐면 GDP가 어쨌든 꾸준히 느니까 연동돼서 다 늘게 돼 있잖아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가서 콰이스트 거기 가서 아니 대학원생들 연구하시는 분들 이제 배고플 수 있고 그래야 되니까 생활자금 80만 원, 120만 원 줘. 연구개발 예산은 깎아놓고 밥값을 주는 건데. 되게 현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아니 저는 판단을 현 정권이든 구정권이든 미정권이든 다 나쁜 거는 나쁘다고 얘기하고 제가 좋은 어디 거 하나만 그게 얘기해 우리 어디 당원도 박성태 아니고. 앵커 매력이죠. 아니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그럼 현 정권에 현 정권의 좋은 거는 칭찬합시다. 칭찬하자 윤석열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챗GPT한테 아 흔히 얘기하잖아요. 챗GPT 돌아버려. 아 그래요? 예. 답이 없는 걸 계속 과부하 물어봐. 걸려가지고. 반도체 이제 너무 뜨거워지는 옛날에 거네. 전두환 저 머리 IQ 테스트 한 거 그 우스갯소리 몰라요? 아유 몰라요. 저기 예. 그 자동으로 IQ 테스트하는 기계가 나온 거예요. 예. 아 누가 예. 전두환이 머리를 딱 갖다 댔더니 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마세요. 삐삐삐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여러 가지로 좀 핍박도 당하고 예.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와신 상담하는 젊은 정치인이 한 명 있잖아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어떻게 보세요? 그때 정치적인 그 부활 이거를 이번 총선에서 할 수 있을까? 요게 사실 약간 기세거든요. 기세가 필요한데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기세 싸움에서 지금은 좀 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거기까지만 대답하고 예. 배웅 앵커님은 이낙연 전 총리 잘 아시잖아요. 그 이준석 전 대표랑 합당한다, 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건 아닌데 싶었죠. 아닌다, 네. 잘 안 맞는다. 안 맞죠. 안 맞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죽는 길이었죠. 누가 죽어요? 이낙연? 둘 다. 둘 다. 예. 그러니까 빙탄불상용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 요즘 오늘 너무 많이 쓰나? 공부하세요 요즘? 원래 KBS가 한자 능력 검증 시험 꼭 통과해야 돼요. 예. 아 진짜? 네, 그럼요. 국어도 있고 한자도 JTBC는 안 잘해요. 봤어요? 우리 그냥 잘생기면 다 통과해요. 그래서 메인 앵커까지 한 거군요. 그럼 무조건 제일 잘생긴 애면 메인 앵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JTBC 못 갔잖아. 그래서 전 JTBC를 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 끝나고 뉴스룸 뒤에 모셨잖아요. 정규 프로그램은 인물 커트라인이 있어. 얼굴이 안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나도 얼굴이 조금만 됐으면 JTBC 갔을 텐데. 저희 거기 이렇게까지 맞춰주다니 고맙습니다. 그때 경력직으로도 안 됐어요. JTBC 처음 만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 때. 그러니까 만약에 합친다 하더라도 각자의 기치를 내걸고 뭔가를 모아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의 대전제 아래 모여야 되는데 나는 그 대전제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네. 그 기치 아래 다들 모이는 쪽으로 각계약진을 하면 네. 그거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급해서 그냥 막 합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합쳐도 예를 들어서 빙수가 되려면 얼음하고 뭐 팥하고 이렇게 합쳐야 맛있는 팥빙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근데 팥하고 뜨거운 기름하고 넣으면 그게 빙수가 됩니까? 뭐 튀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왜 깨졌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모시고 싶은데 이준석이 김종인 그렇죠. 위원장이 뭐 모든 해결책을 다 제시하는 맞는 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어갖고는 안 된다. 내가 왜 가냐? 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낙연 대표하고 그것도 맞겠어요? 네. 원래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합쳐도 옛날 원칙과 상식 합쳐도 이낙연은 빼고. 그럼. 네, 그래서 지금은 개혁신당은 그 입장대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주목하는 게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바로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팅이 끝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이 안 가고 그냥 있어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가서 합쳤다가 발로 차이고 깨갱하고 나와서 지금 처지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 가치가. 잘못된 만남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끝난 뒤에 언론 인터뷰 중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김종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 모시기로 한 거는 이낙연 대표 측에서 먼저 그렇죠. 한 얘기다. 먼저 얘기했다. 거기 이제 그렇죠. 최은희 의원이 이제 가깝고 그래서 얘기를 먼저 했다고 한다. 근데 그걸 좀 더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게 그쪽에서 먼저 얘기한 건 자, 우리도 있을 거고 김종인 위원장 모셔라. 그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준석 신당 쪽에서 볼 때는 이낙연 대표 있으면 안 온다는데 어떻게 모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내심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에이 갈등이 폭발하면서 나가고 이제 모실 수 있게 된 건데 누가 더 저는 뭐 손해예요? 올 거라고 봐요. 누가 더 손해예요? 누가? 둘 다 손해죠. 둘 왜냐면 다? 이제 저는 지금 말씀대로 백은기 앵커님 말씀대로 원래 합치기 힘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예전부터 이제 그 박원석 의원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지향도 다른데 쉽게 합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김종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바깥이 양당 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분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해서 모든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럼 해보십시오. 네. 라고 했는데 안 됐어. 열하루 만에 아 힘드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솔직히 난 지금 개인적으로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의료 대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신당 만들어지는 움직임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조금씩 이렇게 기대치를 낮춰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져봐. 그리고 국민의힘이 만에 하나라도 과반 의석 차지한다고 그래봐. 당신은 바로 이민 가야 돼. 저요? 그렇지 않아도 과테말라 쪽 괜찮아요. 아니 거기는 좀 너무 멀고. 그렇구나. 네. 좀 장관 국내에서 살 생각하지 마. 그래서 지금 비행기표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좋을지.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 사이는 잘못된 만남이었다라고 네. 이제 어쨌든 결론이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네.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준석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래. 아까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오늘? 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당신하고 나랑 싸웠다고 지금 댓글들 보면 막 난리다. 언제 예.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근데 뭐 좀 뭐 여러 가지 얘기 비판을 때문에 좀 했나? 예. 아니, 비판이 아니라 뭐 우리 이준석- 프로 나와가지고 막 신당 지지하고 막 그렇게 해줬는데 왜? 아니, 저는 계속 신당과 제3지대는 이준석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입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하여튼 다른 이유 때문에 둘이 싸웠다고 네. 막 그러던데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내가 막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딱 한마디 부탁 하나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고 노래- 지금까지 이른바 제 니줄 이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꼭 노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라고. 노래한다고. 노래한다고. 그래요. 노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냥 저 그냥 육성으로 부르겠습니다. 찌찌찌찌찌 막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무조건 합당 그날 이후로 나의 지지자들은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합당은 잘못이라는 걸 너와 내 친구는 나를 버렸어 이 정도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합당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정말 생각이 들었고 장 소장님의 가창 실력에 제가 반했습니다. 제가 원래 잘 부르는데 오늘 일부러 내가 이렇게 개사 실력이라고 해주세요. 일부러 못 가창이라고 하기에는 좀. 요게 형이 일부러 못 부르는 전반적으로 거라니까. 키가 높아서 복식호흡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주 복식호흡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노래방 가면 제가 네. 잘할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 그 시조로서 현세태를 풍자하라고 네. 했죠. 시조 한번 읊어주십시오. 갈 테면 가라지 그렇게 힘이 들면 가다가 지치면 또 이번엔 근데 못 일어날 것도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준석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뭐 진짜? 근데 이번에 좀 기세를 가지고 덩치를 키워서 네, 가야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작은 차이보다는 해야 되는데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합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이혼 본인의 과정이 본인 지지층에서도 왜 이낙연 신당이랑 합치냐라고 막 나오니까 그때 당황하더라고. 네, 좀 당황해 보였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영선 중진이라고 해도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젊으니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좀 뒤로 가서 다시 기회들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도저히 이쪽 길랑 하니까 내 지식이 너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어려운 거였는데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해야지. 그 열 하루 만에 다시 갈라서는 거는 처음에 어려울 거를 그렇게 몰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로써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이준석 대표 보면 제가 맨날 계속 비례 나가라, 배지 달아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례 나가기는 좀 어렵다. 지역을 나가야 될 것 같다. 명분은 그렇죠. 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역 나가서 당선되면 정말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런데 멋있는 도전을 했지만 떨어졌어. 배지 못 달았어.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또다시 배지 못 단 정치인, 평론가 이준석 그런 상황으로 계속 놓여 있는 게 맞나? 그래도 약간은 그러니까 이제 배지를 못 달면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초선이나 재선을 하고 못 달면 잠적이 되잖아요. 누가 관심도 안 가지게 되고 그냥 아는 지인들하고 밥이나 먹고 다니고 다른 또 현역이 만나면 요즘 밥은 먹고 다녀요 이런 얘기나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어차피 방송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로감이 안 들까? 지난 10년 동안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10년 동안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불려 나왔잖아요. 또 됐고.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전국이 뭐가 되냐면 저는 이번 총선을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네. 올 하반기 가을 이후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내임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선거 이겨도? 왜 이겨도? 왜? 네. 이겨도 이제 국회에서 더 이상 여당에서 일단 대통령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한동훈이라는 다른 게 있고 저는 이겨도 그래서 이제 뭐 한 여름 좀 지났을까지 모르겠지만 원래 뭐 3년차 이렇게 되면 힘이 빠지는데 여기는 워낙 강압적으로 밑에 측근으로서 야 XX야 그리고 좀 이 녀석 이런 나쁜 녀석 저리 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곳곳에 지금 폭탄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총선만 지나고 좀 지나면 요것들이 이제 슬슬 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윤석열 정부가 네임덕이 시작되고. 그럼 저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외국 안 나가도 되나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임덕이 시작되면 이쪽에서는 더 세게 또 이렇게 내가 이 구역에 미친 X야. 요게 생길 거라고요. 시범 케이스로 날 그 케이스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럼 6개월 동안은 외국 나가 있어야 되겠네. 잠시 피해 있을 필요가 있지. 치앙마이 6개월 쪽으로 동안요?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아까 과테말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멀다 그래서. 멀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랑 가장 많이 싸운 게 누구예요? 일단 여권 내에서는 장성철. 장성철 소장님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도 있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도 약간은 부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배웅 앵커님은 이준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배지를 못 달았어. 못 달았을 때 이준석.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얘기 잠깐만 더 하자면 네. 왜 그렇게 됐냐? 길게 봐서는 합친다는 빅텐트 구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젊음의 무기는 패기지만 젊음이 경계해야 될 것은 경솔이에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강점은 노련이지만 네. 나이 든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은 노추고 네. 절대 그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조금만 참아가지고 하면 될 일을 그냥 못 참은 거지. 못 참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잘 못 참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른 빅텐트 만들면 막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되게 돼 있는데 또 안 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이낙연 쪽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잘 참더라고. 이렇게 연기도 안 피우면서 네. 신당하려고 하기 전부터. 네. 그런데 그냥 딱 들고 나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가는 걸 보고 그러면 이준석도 이낙연과 합치려고 그러면 미리 김종인 영감한테 가가지고 네. 이거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추인을 받아 놓든지. 정지 작업을 했어야 한다. 네. 그것도 안 해놓고 덜컥 합쳐놓고 우리 좀 맡아주세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될 일이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배국계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무도한 정권 어떻게 보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배공개 앵커님이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 배국계 앵커님 말대로 저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권이라고요? 아까 무도한 정권 무도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춤추는 무도장이 아니고 유도가 아니고 무도다. 그
우리 박성태 앵커가 무도한 정권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제 제목을 네. 무도의 끝판왕이라고 썼어요. 무도의 끝판왕. 네.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입틀막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다른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저는 항상 이 레인지가 있어요. 요 상식. 여기에서는 인간이 원래 저는 이제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안에서는 하는 일들은 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를 벗어난 것들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입틀막이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가 아니라 하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부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디올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그럼에도 그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졌다?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표현대로 하자면 선거에서 그걸 용인해 준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은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너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떻게 요즘에 그 잠을 한계를 못 자요. 벗어난 걸 왜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왜요? 나 정말 요즘에 잠을 못 자. 멜라토닌 좀 갖다 드릴까요? 나이 드셔가지고 그렇구나.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에 막 그 잠도 잘 자고 그랬는데 요즘 며칠간 잠을 잘 못 자.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것 같아. 놓칠까 봐. 지금요 원래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하는 것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쯤은 윤석열 정부 심판 대열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서 있어야 돼요. 제주도는 아닙니까? 제주도는? 제주도까지 제주도. 바다 위에까지 떠 있어야 네. 돼요.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가 어떻고 뭐 박빙이 될 것 같니 심지어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서 나 왜 무도의 끝판왕이라고 하냐. 한마디만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정부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무도한 정부는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놈을 혼내. 입을 틀어막죠. 잘못했어. 입을 틀어막는 것까지도 봐줘. 근데 가해자를 피해자라 그래. 뇌물을 받아 먹어놓고 그걸 피해자라고 그래. 국민들이 다 봤는데도 피해자라고 그래.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뒤바꿔 놓고 그 수사 제대로 한 놈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항명 수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 무도한 걸 넘어서서 이거는 그럼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어쨌든 민주당이 뭐 어쩔 수 없는 잡음이든 어쨌든 간에 공천 문제. 이게 해서 그걸 만약 못한다. 저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3, 4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민주당 지금 긴장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기술적으로든 어쨌든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 그 민주당의 지금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 시간이 1번지 없으니까. 시간에서 내일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잘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와신 상담이잖아요. 예. 저는 국민들이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4월 10일 날 투표장에서 뭐 그것이 뭐 이재명을 심판하든 윤석열을 심판하든 우리가 정말 한번 투표 날에 우리의 힘과 민심의 무서움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꾹꾹 참으시면서 그날만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국민들이 정치권에 보내는 따가운 지적이 너무 낮은 득표율로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것도 뭐 표심 중에 하나일 거고. 하여간 정치인들이 최대한 자신들에게 표가 모이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맞는 예. 그런 메시지와 전략 전술을 짜야 그래도 선택을 받지 않을까. 지금 전망하는 거는 하나 저는 의미가 그럼요. 없어요. 그럼요. 그냥 40일 동안 정말 그쵸, 12번 더 바뀌어요. 바뀌죠. 예. 지금 약간 뭐 국민의힘이 치고 올라간다고 하지만 또 이제 이쪽에서 실수하고 또 어떤 파동 나면은 또 이제 갑자기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이제 특검법도 있고. 네. 오늘 우리 장 소장님 국민들이 와신 상담했다. 네. 그 말은 진짜 가슴에 와닿네요. 제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내일 정치 1번지 시간에 한번 인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인용을 한번 해보죠. 오늘 이렇게 그리고 캠페인들을 잘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들 이제 선거 나가는 후보들이 백을 하나씩 메고 이렇게 인터뷰를 다 한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거는 쏙닥쏙닥 그분들에게 직접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유명한 영향력 있는 정어리 TV에서 사회를 보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시네. 연습했죠 집에서. 아니 다른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이미 수십 차례 했으니까. 그래도 매일 한 거 아니에요? KBS에서 해봤어요? 아니, 배국 앵커님과 저의 공통점은 KBS에서 진행을 해봤다. 공영방송에서. 그럼요. 야, 대단하다. 내가 저 장성철 소장 참 최영일 평론가 돌아가셨더라. 네. 그 진행할 때 방송 듣고 숨은 진주를 발견한 느낌이었어.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저희 쏙닥쏙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니 잠깐 원래 이럴 때는 네.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마칠 텐데 그거는 끝날 때 한다니까.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어리 의원님. 오늘도 거의 8,000분 가까우신 분들이 계속해서 봐주시고 또 장성철 제 나와가지고 안 볼란다 하면서 계속 봐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 싫잖아요. 저 되게 믿고 저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더라도 이거는 꼭 사서 한번 발라보세요. 달팽이 크림 정말 좋아요. 제가 이거 바르고 나서 그 각 방송 가면은 분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가 너무 좋다고 비결이 뭐냐? 아니 진짜로. 네. 야, 달팽이 크림 발라서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효과 만빵이겠는데. 저 싫으시더라도 이거는 꼭 한번 사서 발라보세요. 난 그 뒤로 아예 계속 바르는데 아. 진짜로 그 분장하시는 분이 혹시 뭐 하셨어요? 그래서 나 이거 바른다 그랬더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성탱커님도 일주일만 발라봐. 피부가 확 변해. 거기 그렇게 말하면 장난 같고 진짜로 점액 이거. 여과물. 점액 달팽이. 근데 원래 달팽이 크림이 좀 옛날에부터 유명한 크림이었는데 바르면 끈적끈적해가지고 그걸 좀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끈적거리질 않아. 달팽이의 특수한 성분을 또 쓴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네. 이게 아주 수분감이 풍부해가지고 딱 세수하시고 이것만 딱 바르고 주무셔도 아주 다음날 광채나는 피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효과를 많이 봐서 저 이것만 써요. 이것만. 한번 발라보시고요. 오늘 정말 미숙한 진행이었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다음 주 우리 이제 박성탱크 진행이 제가요? 기대가 되는데 저 진행할 때는 되게 딱딱한데. 좋아요. 그래? 괜찮아요. 딱딱하게도 한번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뭐 장성철 딱딱할 소장처럼 때는 달팽이 크림을 바르시면 부드러워집니다. 다음 주는 내가 그쪽에 앉으면 되겠네. 네. 장 소장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보니까 또 좀 다르네요. 가운데 앉아서 보는 거하고. 괜찮으시죠? 패널 하시는 거. 아니 사람이 겸손해지네. 그러니까 저 얘기예요. 배국 앵커님 말씀은 여기 앉으면 겸손한데 니는 왜 그러냐 지금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디스한 거네. 아니, 그래도 그거 아닌데. 제가 존경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 좋게 봤는데 그렇지 않네. 이간질의 대망이에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외치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 앵커님부터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댓글도 있단게요. 그것도 안 돼.